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당신 저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네. 알거지를 만들어주겠다. 나는 그런 시그널.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고심을 하다가 혹시 건강 괜찮으십니까? 건강 괜찮으십니까? 몸 상태 지금 어떠십니까? 예, 영상 보신 대로 김만배 씨는 차명 오피스텔까지 빌려서 수백억 원을 숨겨왔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뭐 김만배 씨의 측근들의 음닉 자금과 관련해서 김 씨의 이제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언급이 나온 맥락이 뭘까 이런 걸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마 그 이모 씨, 그러니까 천화동 1호의 대표 그리고 최모 씨 같은 이사가 한때 예. 검찰이 물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왜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라고 물으니까 이 그 공동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김만배 씨는 이 돈을 마지막 본인의 생명줄로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은닉된 재산이 압류되고 하니까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생명줄이라는 것에 있어서 앞에서 마지막이라는 데 또 포커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포커스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동아줄 내지는 생명줄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할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본인 상당수 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숨겼을 뿐만 아니고 또 그 전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네. 막기 위해서 주위 기자들한테 수억 원의 돈을 줬다 내지는 또 상당수를 또 지금 지금 이제는 야권이 된 전 여권에 있던 네. 각종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했는 한마디로 정치계와 법조계에 대한 50억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첫 번째 동아줄 내지는 생명줄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 생명줄은 결국은 언론 쪽이었을 텐데 결국 제일 마지막 본인이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것이 결국 나중에 그 어떻게든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나서도 자기가 살 수 있는 돈이었을 텐데 그 돈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추징 보존을 하니까 더 이상 본인이 믿을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게 되니까 본인으로서는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그런 맥락으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검찰에서 일단은 이 김만배 씨와 측근들이 대장동 수익금을 뭐 수표로 인수를 해서 소액권 수표로 나눠서 대여금고 네. 차명 오피스텔에 이렇게 은닉을 해왔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에요. 일단은 범죄 수익이라는 어떤 가정 하에서 살펴본다면 당연히 어떤 뭐 대여 금고라든지 아니면 일단 현금화 시키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특히나 대여 금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에 있는 금고인데 예. 이게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보통 이게 같은 은행이어도 다른 지점에 있는 대여 금고의 현황 파악을 못 해요. 기본적으로 대여 금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닉성, 그다음 비밀성 이런 것기 때문에 어떤 본인 외에는 이게 대리인도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여 금고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 굉장히 알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 외부에서 누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은행에서도 자기 지점 외에는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이 할 수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을 왜 했냐라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김만배 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어떻게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일단은 아마 이걸 추징 보전을 아마 지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 가정 하에 지금 보전 조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재판이 끝나보고 과연 이 돈이 어떤 목적으로 쓰일 돈이었나.
이게 과연 그 목적이란 것이 범죄를 할 목적이었나? 아직은 조금 미정인 단계라고 보여요. 근데 저도 이제 이 기사를 계속 따라가면서 지금 김만배 씨에 대한 얘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어떤 특정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 뭐 지금 김만배 씨가 입원을 한 상황도 있긴 예. 하지만은 지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최모 씨라든지 측근이었던 이모 씨 지금 구속 기소가 됐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어떠한 뭐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거 있는데 어떤 범죄인지 이것이 과연 대장동 사건과 연결된 범죄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만배 씨를 조사함으로써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대여금고의 이제 은밀성에 대해서 이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대여금고라는 것이 이제 있다고 확인이 되면 검찰이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강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입니다. 예. 실제로 지금 최모 씨라든가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억이 넘는 돈을 범죄를 그 김만배 씨로부터 이제 부탁을 받고 숨겼다라는 혐의로 해서 지금 구속해서 기소된 상태입니다. 예. 결국 지금 불러서 김만배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은 왜 그와 같은 그 부탁 내지는 지시를 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숨겼던 재산 외에 추가적인 돈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본질적인 질문, 천화동인 1호에 있는 이 김만배 씨의 재산, 그것은 누구 건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그 혐의가 인정됐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은 걸 보면은 결국 부탁받아서 숨긴 사람을 지금 구속했다는 것은 결국 실질적인 어떤 주범은 김만배 씨다라는 것이고, 김만배 씨를 불러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제 물은 다음에 다시 구속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최종적으로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그 민사상에서 가압류 가처분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본안 소송을 통해서 이기면은 그거를 이제 돈을 가지고 오거나 어떻게 하듯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추징 보존을 해놓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유죄 판결과 함께 몰수, 추징 같은 판결이 있으면은 그거에 의해서 국고로 환수하거나 아니면 피해자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예. 있는 그런 절차를 앞으로 해나갈 것 같습니다. 네. 예. 검찰이 이제 김만배 씨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일단 좀 극단적 시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어떤 신병 확보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생겨버렸죠. 그런데 또 예.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이 굉장히 중증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조선일보의 어떤 취재에 의하면 걸어 다녔다. 네, 그러니까 TV조선. 뭐 TV조선 보도에 의하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갈 때는 응급차에 실려서 갔지만은 2시간 만에 나왔을 때는 뛰어가기도 하더라. 이런 정황들은 어찌 보면 본인의 어떤 이러한 지금 현재 어떤 신체적인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 주장대로 위중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수사를 받고 재판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라는 것을 좀 보여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고, 지금 어찌 보면 증거 자료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런 본인의 측근들이 구속 기소가 됐다는 부분은 증거 인멸의 정황은 조금 적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재판부에서 만약에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그래도 나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뭐 금전적인 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이 될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겠는데요. 정 전 실장의 재산이 2억 원가량이 이제 동결이 됐다고 그래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장동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있었던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돼서 이제 그 유동규 씨로부터 한 2억 4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았다라는 그 혐의와 관련해서 결국 뭐 뇌물이든가 아니면은 그 부패 방지법 위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가 돼서 하면서 그에 대해서 재판부가 돈을 검찰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그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한 2억 4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그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진상 실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김용 민주 예.
그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유동규 씨 세 명이 이 천화동인 1호에 1호에 가진 그 김만배 씨의 지분 중에 4분의 1 정도 되는 한 약 25% 정도를 이제 받은 것으로 지금 기소 재판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세전 700억, 세후 한 400억 정도 그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한 것으로서 이미 지금 상당 부분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 절차가 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과 별개인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업자들한테 네. 그 정보를 주고 그중에 일부를 이렇게 뒷돈으로 받았던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2억 4천만 원 정도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 부분을 받아줬다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